김어준의 뉴스공장. 방금 시간이 잘못 나갔네요. 네. 이 코너명 제안이 계속 쏟아지는 코너. 지금까지는 이제 저거의 빡침. 3주째 가지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온 코너명들 박수무당이 있고요. 예. 박수무당. 그리고 상쾌한 빡침도 있고요. 정치 예체능도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중에 혹시? 이때까지는 적과의 빡침이 가장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특히 김어준 총수를 아침에 보러 가니까 더 안녕 못합니다. 당이 안녕 못하니까 안녕 못하시겠죠. 예. 국가가 안녕 못합니다. 예, 북한이 ICBM 쏘아대고 예.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로 롯데는 제외시키고 뭐 관광을 푼다고 하지만은 찔끔찔끔 대국의 자세가 아니고 저는 항상 국가를 걱정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싸우고 있고 아주 안녕 못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안녕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싸워봐야 국민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싸워봐야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뉴스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새. 뉴스 나오면 뭐예요? 히트 하나 없이 잽이나 날리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당이 그 정도 하는 거 뭐 국민 생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민생활하고 관계없는데 국민의당 그 소속 의원들과 구성원들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길로 가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이제 돌아설 생각이 전혀 없이 통합으로 쭉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있겠어요. 가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고 올드웨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통합 반대 세력들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일치월장합니다. 아주 많이 돼서 아마 오늘 저녁 때 초선 의원들이 더 뭉쳐서 네.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겠다. 그게 20명 넘어갑니까 이제는? 네, 확실히? 넘어갑니다. 확실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넘어갔고요. 어제 예. 광주일보 호남 23명의 전수조사에 의거하면은 네. 20명 통합 반대, 찬성 2명, 2명. 유보 1명. 1명. 그러나 결국 그분들도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통합이냐 아니냐 하고 최종적 결정 순간에는 통합 반대로 돌아설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명운을 여기다 건 것 같은데 여기서 돌아서면 바보 되니까 돌아서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는 방법론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도부가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총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예. 이제 비호남권, 예. 수도권에는 조금 다릅니다. 영남권이나 충청권 이런 곳에서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여기에는 아주 당선되기가 힘들다.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은 뿌리를 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의원들 있잖아요. 예. 기초의원들은 1구 2명, 3명, 4명까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한두 명씩은 당선돼줘야 되는데.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은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 하는 일리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광역이고 기초고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이러한 것들을 한석도 예.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전당대회를 소집해야죠. 전당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계 의원분들과 호남에 계신 분들의 정서는 다를지 몰라도 다른 원외 지역구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물론 지역구의 대의원 뭐 대표당원 이런 것들을 배분하지만은 절대 다수가 당원들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또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상 분당 사태인데요.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그 당이 견디겠어요? 그 전당대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교수 예. 대구 영남대학교 교수신데요. 이분이 아주 좋은 안을 내놨어요.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론도 중단하고 그 대신 서명운동도 즉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운동도 반대하는 분들도 그만하고 스탑해라. 당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서서 일선으로 가라.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박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요? 네. 역시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도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반대하는 대로 새를 모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전하기로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몇 명 나가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나가주면 고맙겠다. 갈 데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20여 명 반대한다는데 반대하는 것과 탈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뭐 탈당해봐야 몇 명 하겠냐. 그분들 나가면 탈호남 됐다. 구세력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안철수 대표는? 일부 몰직학한 공장장처럼 우리 국민의당이 깨지기를 바라는 관전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란다기보다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합쳐서 잘해라 하니까 공장장의 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망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출연해서 잘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만나서 8명이 만나가지고 다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합은 반대하지만은 평화개혁연대처럼 정책연대를 하자. 그 서명을 하고 그것은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 다 자제하자는 거잖아요. 자제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개혁 입법의 총력을 경주하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10여 명 넘는 초선 의원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통합을 반대한다고 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계속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오늘 또 지금 지방에 뭐 대구 쪽에 가신다는데요. 그쪽에 가면은 당연히 그 지방 의원들 한두 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합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몰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좀 막말도 하고 가고.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없어진 얘기를 왜 또 싸가지 얘기를 들고 나와요.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뭐랄까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뭐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건 뭐 서로 두 분이 또 우리 김기옥 회장이 먼저 가서 대표님에게 자기가 결례했다. 결례를 했다라고 예. 하니까 안철수 대표도 싸가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없는 예.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예.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 사실 막말 제일 잘하는 것은 김어준 공장장 아니에요. 대표님보다 못합니다 제가. 저는 상당히 그 품이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튼 평행선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낮은 단계의 서명 운동을 하자. 어떤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이 아니라 예.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해서 예. 그러한 서명을 받을 겁니다. 대표님은 어떻게든 통합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당을 잘 지켜서 지방선거까지 가자는 주의신데 안철수 대표는 그걸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 결국은 통합해야 한다. 이 양쪽끼리 쭉 가다 보면 서로 이제 만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아니요. 안철수 대표도 예. 지금 분열하자는 건 아니에요. 통합하자는 거죠. 예, 통합.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면은 도로 40석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나갈 사람 나가라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40석이지만은 그것도 저 바른정당에서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너댓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11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된 대로 곧 5, 6석으로 줄는단 말이에요. 10석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도 국민의당에서 나갈 사람도 대여섯밖에 안 되니 그건 대여섯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나가십니까? 글쎄 그건 비밀이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낮은 단계의 통합 반대를 해서 예.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예. 서로 자제하자. 서로 자제하자. 예. 그래서 국회를 밀고 나가고 사실 어제 정책연합 바른정당하고 우리 안철수 당대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더 큰 정책연합을 서명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광주에서 목포까지 제2KTX 노선을 확정을 하고 이걸로 하자. 그런 정책연합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네. 이것만큼 저것만큼 다 안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네. 우리 당을 분쇄해서 탈당시키고 분당시키고 하려고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시나요? 제 말은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있으면서. 상선 약속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계획도 있긴 있으시죠. 없어요. 표정은 있는데 말만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저 TV에서 얘기해야지. 그때가 되면. 네. 네. 그런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제 배수진이 아니라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다수가 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말라 하는 경고인데 일종의 압력을 넣고 있고 네. 그게 안 통할 그런다고 경우 해서 안철수 대표가 안 할 사람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접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예. 그러면 이더웨이 일 깨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결정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긴 있군요. 시나리오는 없어요.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공장장처럼 작가가 써주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는 써주면 참 좋겠는데 네. 대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계획은 있군요. 예. 자기 혼자 또 결론 내려놓고 그런다고 아니 그 우리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두 번째 방송 나오셨던가. 그럼 뭐 나가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화나면 나가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없다. 나갈 수도 없다. 이 자유한국당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 좀 전에 단행하셨는데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는 건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쪽은 이제 탈당하고 복귀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같이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인데 김무성 의원도 이제 만만한 정신이 아닌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어서 원내대표가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도상으로. 그래서 친박도 좀 힘을 약화시키고. 근데 그 다음에 싸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당을 장악하고 싶은데 김무성 대표와 함께 온 의원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데 오히려 홍준표 개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보다는 김무성 개, 범 불린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실제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오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뭐 정치에서는 흔히 예. 적의 적은 동지이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합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건 김무성 대표건 김성태 의원이건 일단 지금은 자기들이 이 친박계를 몰아내려고 예. 또 합친 거죠 힘을 몰아내지는 않을 망정 좀 약화시켜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다니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친박은 친박대로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청원, 최경환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가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라 검찰에서 기념사진 찍을 사람들이 그쪽에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뭉치겠죠. 우리가 홍준표한테 주거나 검찰에 가서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이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뭉쳐서 원내대표를 장악해 가지고 야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은 권력에서도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못할 거고 당내에서도 한다. 이런 것이 있겠죠. 저는 이것이 이 자유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이명박 이러한 대통령과 함께 그러한 많은 적폐적 일을 했다고 하면은 한국당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홍준표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또 명분상 친박을 쳐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과 손을 잡을 거예요. 손을 잡으면은 저는 이 홍준표 김무성 세력이 일단 손을 잡아서 원내대표도 당내를 장악하리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이제 주인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둘일 수 없으니까. 한국당의 태양이 누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홍준표에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청원은 홍준표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홍준표는 문국현 씨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문국현 씨는 조그만 당대표였지만 걸리니까는 그냥 싹 엎드려요. 다 포기했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해창 총재 밑으로 가서 원내교섭단체 들어가서 이제 숨지기고 살았는데 홍준표는 역시 싸움꾼이라 세게 덤비고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은 센 척하고 싹 죽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이 만약 된다면 그 다음은 뒤에서 홍준표와 김무성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텐데 결국은 헤게모니는 뒤에 있지만 김무성 쪽이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원내대표도 지금 현재 예. 김성태 의원이 그런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될 것 같지만은 예. 또 친박이 얼마나 뭉칠지 모르다. 친박의 뭉침도 있지만은 중도 세력들이 많아요. 예. 이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홍준표, 김무성, 친박 이게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완충 지역으로 중도적 사람을 내세우자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누가 되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차라리 중도적인 표방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중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더라도 예. 그분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친박과 비박 그 어느 쪽 한쪽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면은 결국 홍준표, 김무성 싸움이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런 거 잘 맞추시잖아요, 원래. 저는 누가 이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만은. 왜냐하면 김무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니 글쎄 예.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실력이 있느냐. 예. 내년 지방선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패배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안철수 대표가 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패배는 불을 보듯 화난데 그 책임을 또 안 지고 또 갈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에 후에 진짜 선거인 총선 이때 전면에 나서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한번 붙을 것이다. 또 한 번 나올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는 누군가를 그렇죠. 내세울 그렇게 것이다. 해서 총선을 이끌고 예. 대통령 후보를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혹은 자기가 밀어서 보수 정권으로 다시. 김무성은 아직 꼴통 보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진보 개혁, 예. 문재인 세력, 이 좌파다. 예. 여기에들은 절대 줄 수 없으니까 보수 대통합을 해서 보수 후보를 내놓을 것이다. 예. 저는 그래서 김무성은 내년 지방선거나 작은 싸움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까지는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네.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다음 대선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정치인이 나오고 싶은 거야 별거 다. 저도 뭐 별거 다 나오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홍준표 대표가 그때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며 유력한 정치인을 계속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겠죠. 또 서청원 대표가 얘기한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느냐. 그 녹취록은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씁니까? 당이 없어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네. 그 녹취록 우리 김문당에 그렇게 우리 공장장처럼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만 있어서 없어요. 갑자기. 예. 그 내용도 다 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말씀하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했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습니까 혹시? 뭐 국정원 개혁 같은 거, 예. ICBM 이런 게 있어서 예.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하고 또 검찰에서도 우병우 또 내놨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 적폐청산하는데 본격적으로 좀 잘 도와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도와주셔야죠. 예.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안 하시고 꿀꺽 삼키고 오늘 가시고 다음 주는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뉴스. 아침에 브리핑 때 발리에서 화산 나서 의료부가 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직접 보냈다라는 뉴스를 제가 잠깐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길래, 왜냐하면 이럴 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전 세계 보냈다는 뉴스 난 부러워했었거든요. 예. 의료부에서 처음으로 보냈는데 이 뉴스가 별로 저는 중요한 뉴스 같은데 취급하지 않길래 말씀드렸더니 문자가 나왔어요. 놀러 간 사람들인데 나라에서 비행기 보내주면 그 비행기상은 그 놀러 간 사람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불가항력이잖아요. 자연재해로 해외에서 공경에 처한 자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건 국가의 의무예요. 예. 그때까지 안 했던 거죠, 그거를. 그분들이 정말 놀다가 뭔가 사고가 났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귀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산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귀국해야 하는데 비행기 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전 세계 표를 보내서 귀국시켜야 하는 거죠. 그걸 의료부가 최초로 직접 했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예. 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 비행기 싹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부자들 민원 폭발. 예.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폭발합니다. 문자가. 당장 없애라. 이번 주는 당장 없애라 문자 많이 왔고요. 그리고 방금 제보가 왔는데 지하철 9호선 파업으로 그리고 차량 고장까지 있어가지고 열차가 늦어지고 있다. 여의도 방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통방송이어서 지하 교통방송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자가 많이 와서 안내해드립니다. 그 외에 심재철 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보는 게 내란죄입니다. 재미있는 문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원래 굉장히 핫한 코너인 내부자들과 박지원 대표 코너가 오늘 잔잔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오늘 이 코너가 터져야 됩니다. 네. 김재 박사님 도시건축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게 핫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트럼프가 사랑하는 건축, 대한민국의 두 개 건축물 63타워와 롯데. 지난번에는 이제 트럼프 타워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2 롯데 타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거론했던 타워들 롯데. 네. 두 번째 롯데. 근데 뭐에 꽂히셔서 그렇게 근사하다고 그랬을까요? 뭐가 워낙 높잖아요. 높은 거 좋아하는 거죠. 이거 뭐 남성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미학적 관점에서 평가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예, 전혀. 관심 아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금빛이면 좋아한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빛은 아니에요. 네. 금빛은 아니고 이제 좀 하얀색 뭐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올라가 보셨어요 혹시?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주차장은 주차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니요.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도 거론할 만큼의 일종의 랜드마크니까 일단 높고 세계에서 지금 6위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10번째 안에 꼽히는 거니까 사실은 많이 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세계에도 좀 근사하게 좀 알리고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 정도 높이의 빌딩에서 보통 이제 국가 랜드마크로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거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63타워도 63빌딩은 냈을 때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하던 석양 때는 또 상당히 또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고 가다 보면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서울 사진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롯데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뭔가 이거 뭐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뭔가가 씌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건축 허가부터 사실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타워 얘기할 때 제가 그게 불법은 없었지만 범법은 있었다 그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작은 범법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법이면 도저히 뭐가 지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편법과 특혜가 있었고 그리고 편법과 특혜가 있다 보면 거기에는 항상 대기업과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련된 예. 비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의혹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더 심각하게. 지금 일단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 간단 요약하면 공군이 안 된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성남공항에 예. 활주로를 3도를 틀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 국방과 관련된 사안인데 네. 특정 기업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면서 인허가를 내줬다. 인허가를 내준 게 18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안 된다고 다 안 했는데. 된다고 했던 것을 그것을 내줬다. 왜냐하면 공군이 안 된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합리적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공군 장군 한 분은 결국은 스스로 나가셨죠. 아마 예, 잘렸나요? 잘렸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무척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진 거는 개장할 때. 예. 개장할 때 여러 가지 균열 문제, 싱크홀 집안 문제, 예.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이것저것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안전하냐 네. 이것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적폐청산의 과정 중에서 예.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죠. 이건 명백하다라고. 롯데하고, 예. 네, 롯데하고 이명박 정부하고의 분명히 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있다.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까지는 했습니다. 아직은 네. 그거에 대한 거가 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러니까 근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규모의 건물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예. 이 그야말로 정도의 군의 비리가. 공항을 예. 가지고 그걸 틀어내면서 이런 정도의 편법과 특혜를 가지고 했던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0층 이상 건물쯤 되면 일단은 국가적으로 다 관심사, 국민적 관심이 국가적 관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다 축복을 해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엠파이어 편이에요. 스테이트 빌딩 보세요. 아직도 자랑으로 삼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 지었는데 예. 정말 그거 아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거기도 한번 헬기는 아니에요. 당시는 경량 비행기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한 60년대인가 그랬는데 그 중간에 그때는 이제 거기도 안개가 많이 끼는 데거든요. 예. 그래서 안개가 끼다가 한 번은 그 경비행기라고 그러죠. 경비행기가 충돌했는데. 중간에 충돌을 했는데 한 60몇 층쯤에 충돌을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월드 타워 무너진 테러로 무너진 예. 그 월트레이드 타워. 트레이드 타워하고는 좀 달리 이거는 구조가 워낙 큰 제가 타워죠. 100년 전에 그냥 석조로 지었잖아요. 그야말로 싸서 지은 겁니다. 물론 철근 콘크리트로 하긴 안 했지만 무너질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하면은 옆에만 부서졌습니다. 그냥. 예. 부서졌는데 이제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위험을 가지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거를 2009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 그 전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초고층에 헬기가 예.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현대 그거는 역삼동인가 삼성동인가에서 부딪혔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때 이걸 내준 거예요. 민간 비행기도 아니고 공군기가 안 된다는데요. 아니 여기 비행기 전용기가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국빈들 오시면 여기 내리는데. 공군 기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걸 해주고 그러면 그 거래의 대가는 뭐야? 글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하나가 아주 이제 심각하게 정한 게 이게 3도만 틀었어요. 예. 이제 활주로를 3도를 틀어가지고 거리를 조금 더 확보를 했는데 그 거리조차도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은 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좀 이걸 좀 어떻게 해줘 보려고 노력을 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7도를 트는 안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7도를 틀었는데 그때도 공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 못 해주겠다 이거는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공군이 국방을 이유로 네. 안보 문제를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네. 대통령이 그거 뭉갤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다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그때도 안이 뭐였냐면 10도를 트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도를 트겠다면 조금 더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도를 트는 거하고 3도를 트는 안하고
이걸 이제 어차피 비용은 롯데가 내는데 이게 1조 2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을 롯데가 또 세이브했군요. 그냥 세이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조 2천 원 정도를 세이브를 했다면 틀려면은 또 10도 정도 틀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것도 좀 틀고 말았군요. 돈 때문에. 10도를 틀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한 거의 2조쯤 됐고요. 3도를 틀면은 한 9천억 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1조 이상을. 거기서 1조 이상을 또 남긴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정도쯤 되면은 뭐가 야류가 없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줬을까 도대체 더군다나 돈 이게 때문이죠, 돈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해에 벌써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만에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때 당시 되자마자 대기업들은요 그동안의 민원들 네. 꼭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들을 다 들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특히 롯데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특이했죠. 이거 당선자 시절에 롯데 시내에 있는 롯데 호텔에 뭐 몇 층을 한 층을 다 뭐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롯데 호텔은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롯데 호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김어준 부장장도 롯데 호텔 좋아하시잖아. 뭐 하면 롯데 호텔로 날아갔다 뭐가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 저는 거기 가서 뷔페 먹은 일밖에 없어요.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롯데라는 이름이 솔직히는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까지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저기 때까지 안 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모든 편법과 특혜와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비읍자가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는 저는 제가 트위터에도 그렇게 날렸지만 신격호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둘이 합작으로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은 저는 하는데 이렇게 신격호 회장이 한 30년 동안 이 100층 이상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부산에도 지금 부산시청 했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도 100층 이상 짓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근데 100층 이상을 짓고 나니까 항상 이런 거 짓고 나면은 저주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냐. 바벨탑의 저주라고 그럴까 이런 게 생긴다. 롯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보세요. 많이 여러 가지 무너지잖아요. 그 비리 문제는 비리 의혹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다룰 문제고 혹시 건축학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그런 항공 사건 빼놓고는 솔직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 기업이 외국 설계 회사가 설계를 했고 사실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설마 그 문제까지는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설계를 잘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데 저는 미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게 미학적으로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어떤 타고 왜 사우론의 눈처럼 보이냐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첨탑이 올라가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빛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우론의 눈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하든 간에 이렇게 대충 바깥에서 보고 오면은 이렇게 관심도 안 생기거니와 그냥 되게 고개를 돌리고 갑니다. 아니 보고 싶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잖아요.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정도 높이와 이 정도 건축이 그렇게 이제 부패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남긴 건축물이라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에 대한 저주를 좀 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게 뭔가를 흔쾌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말씀하셨듯이 뒤에 야로가 있을까 봐. 근데 이제 야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자를 많이 냈어요.
속어다 뭐 전문 용어다 그런 말 쓰지 말라. 네. 순우리말입니다. 네. 일본 말도 아니고요. 네. 속어도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아니, 근데-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근데 찾아보시면은 야로와 야료가 있는데 저는 야로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른정당에서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너댓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11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된 대로 곧 5, 6석으로 줄는단 말이에요. 10석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도 국민의당에서 나갈 사람도 대여섯밖에 안 되니 그건 대여섯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나가십니까? 글쎄 그건 비밀이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통합 반대를 해서 예.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예. 서로 자제하자. 서로 자제하자. 예. 그래서 국회를 밀고 나가고 사실 어제 정책연합 바른정당하고 우리 안철수 당대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더 큰 정책연합을 서명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광주에서 목포까지 제2KTX 노선을 확정을 하고 이걸로 하자. 그런 정책연합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네. 이것만큼 저것만큼 다 안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네. 우리 당을 분쇄해서 탈당시키고 분당시키고 하려고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시나요? 제 말은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있으면서. 상선 약속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도 있긴 있으시죠. 없어요. 표정은 있는데 말만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 저 TV에서 얘기해야지. 그때가 되면. 예. 예. 그런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제 배수진이 아니라 예.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다수가 예.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말라 하는 경고인데. 일종의 압력을 넣고 있고 예. 그게 안 통할 그런다고 경우. 해서 안철수 대표가 안 할 사람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접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예. 그러면 이더웨이 일 깨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결정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분들도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통합이냐 아니냐 하고 최종적 결정 순간에는 통합 반대로 돌아설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명운을 여기다 건 것 같은데 여기서 돌아서면 바보 되니까 돌아서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는 방법론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도부가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총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예. 이제 비호남권, 예. 수도권에는 조금 다릅니다. 영남권이나 충청권 이런 곳에서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여기에는 아주 당선되기가 힘들다.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은 뿌리를 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의원들 있잖아요. 예. 기초의원들은 1구 2명, 3명, 4명까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한두 명씩은 당선돼줘야 되는데.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은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 하는 일리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광역이고 기초고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이러한 것들을 한석도 예.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전당대회를 소집해야죠. 전당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계 의원분들과 호남에 계신 분들의 정서는 다를지 몰라도 다른 원외 지역구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물론 지역구의 대의원 뭐 대표당원 이런 것.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금 시간이 잘못 나갔네요. 네. 이 코너명 제안이 계속 쏟아지는 코너. 지금까지는 이제 저거의 빡침. 3주째 가지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온 코너명들 박수무당이 있고요. 예. 박수무당. 그리고 상쾌한 빡침도 있고요. 정치 예체능도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중에 혹시? 이때까지는 적과의 빡침이 가장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특히 김어준 청수를 아침에 보러 가니까 더 안녕 못합니다. 당이 안녕 못하니까 안녕 못하시겠죠. 예. 국가가 안녕 못합니다. 예, 북한이 ICBM 쏘아대고 예.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로 롯데는 제외시키고 뭐 관광을 푼다 하지만은 찔끔찔끔 대국의 자세가 아니고 저는 항상 국가를 걱정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싸우고 있고 아주 안녕 못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안녕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싸워봐야 국민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싸워봐야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뉴스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새. 뉴스 나오면 뭐예요? 히트 하나 없이 잽이나 날리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당이 그 정도 하는 거 뭐 국민 생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민생활하고 관계없는데 국민의당 그 소속 의원들과 구성원들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길로 가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이제 돌아설 생각이 전혀 없이 통합으로 쭉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있겠어요. 가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고 올드웨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통합 반대 세력들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일치월장합니다. 아주 많이 돼서 아마 오늘 저녁 때 초선 의원들이 더 뭉쳐서 네.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겠다. 그게 20명 넘어갑니까 이제는? 네, 확실히? 넘어갑니다. 확실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넘어갔고요. 어제 예. 광주일보 호남 23명의 전수조사에 의거하면은 네. 20명 통합 반대, 찬성 2명, 2명. 유보 1명, 한 명. 그 서명을 하고 예. 그것은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 다 자제하자는 거잖아요. 자제하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개혁 입법의 총력을 경주하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예. 10여 명 넘는 초선 의원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통합 반대한다고 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계속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예. 오늘 또 지금 지방에 뭐 대구 쪽에 가신다는데요. 그쪽에 가면은 당연히 그 지방 의원들 한두 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합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몰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좀 막말도 하고 가고. 예.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거. 예. 그거 이제 없어진 얘기를 왜 또 싸가지 얘기를 들고 나와요.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뭐랄까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예. 뭐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건 뭐 서로 두 분이 또 우리 김기옥 회장이 먼저 가서 대표님에게 자기가 결례를 했다라고 예. 하니까 안철수 대표도 싸가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없는 예.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예.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 사실 막말 제일 잘하는 것은 김어준 공장장 아니에요. 대표님보다 못합니다 제가. 저는 상당히 품이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튼 평행선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낮은 단계의 서명 운동을 하자. 어떤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이 아니라 예.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해서 예. 그러한 서명을 받을 겁니다. 대표님은 어떻게든 통합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당을 잘 지켜서 지방선거까지 가자는 주의신데 안철수 대표는 그걸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 결국은 통합해야 한다. 이 양쪽 길이 쭉 가다 보면 서로 이제 만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아니요. 안철수 대표도 예. 지금 분열하자는 건 아니에요. 통합하자는 거죠. 예, 통합.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면은 도로 40석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나갈 사람 나가라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40석이지만은 그것도 저들을 배분하지만은 절대 다수가 당원들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또 거기까지 가면은 거기까지 가면 사실상 분당 사태인데요.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그 당이 견디겠어요? 그럼 전당대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교수 예. 대구 영남대학교 교수신데요. 이분이 아주 좋은 안을 내놨어요.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론도 중단하고 예. 그 대신 이 서명운동도 즉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운동도 예. 반대하는 분들도 그만하고 스탑해라. 예. 당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서서 일선으로 가라.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박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요? 네. 역시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도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반대하는 대로 새를 모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전하기로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몇 명 나가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나가주면 고맙겠다. 갈 데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뭐 20여 명 반대한다는데 반대하는 것과 탈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뭐 탈당해봐야 몇 명 하겠냐. 그분들 나가면 탈호남 됐다. 구세력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안철수 대표는? 일부 예. 몰직학한 예. 공장장처럼 예. 우리 국민의당이 깨지기를 바라는 관전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란다기보다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예.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합쳐서 잘해라 하니까 공장장의 수준으로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망합니다. 근데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출연해서 잘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만나서 8명이 만나가지고 다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통합은 반대하지만은 평화개혁연대처럼 정청연대를 하자.